Look at what's happening last night in Sweden.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0일 월요일 북유럽 연구소의 북극여우입니다. 지난밤 스웨덴에 무슨 일이 있었나? 43주차 소식입니다. 정부가 최근 민법 제915조에 명시된 자녀 징계권을 삭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녀 징계권, 즉 자녀 체벌은 오랫동안 치외법권 지대였습니다. 사랑의 매 또는 가정교육이란 이름으로 아이를 때리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쁜 자식에겐 매 석대, 미운 자식에겐 떡 3개 이런 속담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몇 년 훈육 정도가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숨지는 아이들이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은 해마다 늘어나서 지난해 4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였습니다. 지난 여름 여행 가방 안에서 숨진 9살 아이 사건 이후로 여론이 들끓었고 정부는 얼마 전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사회관계부처가 발표한 대책 중에는 학대 전담 공무원에 의해서 피해 아동과 부모를 격리하는 즉각 분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 아동보호 관련 기관의 위기 아동 정보 공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노르웨이 테러범인 안데시 브레이비크 사건 말씀드리면서 북유럽에서는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환경일 경우에 지자체에서 아이를 데려가 양육 부모에게 맡긴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번에 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아이와 가해 부모를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북유럽과 비슷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스웨덴의 노르쇼핑에서 부모의 학대로 3살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사람 다 바로 체포됐는데 아이의 아버지는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얼마 전 아이의 어머니에게도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지난주에 또 하나 인상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복지감사관이 노르쇼핑시가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면서 100만 크로나, 하나로 1억 3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북유럽의 모토가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지만 이후의 양육과 교육은 사회가 함께 책임집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복지사가 부모와 아이를 분리해서 양육 가정에 보내는데 지난 1월 사망한 아이의 경우 양육 가정에 보내졌었는데 이후에 지자체의 판단으로 다시 친부모에게 보내졌습니다. 감사관은 지자체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아이를 구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가해 부모에게 분리해서 양육 가정에 보내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아이가 분리된 이후에도 누군가 아이의 안전과 성장에 책임을 지는 주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웨덴은 지자체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가해 부모에게서 벗어나 양육 가정에 보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번 정부의 아동학대 근절 대책에는 그동안 교육청, 경찰청, 복지부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되던 위기아동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정에서 분리된 아이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원해줄 양육 환경을 고민하고 나아가서 확실히 책임지는 주체를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으면서 자라면 사회도 좋아질 테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죠. 저도 조금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스카프 꼭 챙기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헤이도. 더 많은 뉴스는 북유럽 연구소 브런치를 보시거나 페이스북을 참조하세요.